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좀 됐는데요. 어쨌든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 FOMC를 비롯해서 헝다그룹의 이슈 등등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특히 이 아이디에 있어서는 바닥인지 아니면 바닥을 모르고 더 추락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50대 50이다.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10시 42분에 처음에 헤럴드에서 언급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만 읽어보면 한국제약사 지엘라파가 러시아 일회용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라이트 수출 승인을 세계 최초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엘라파의 자회사인 한국 코러스에 지분을 투자한 EID가 강세다. 그죠? 이 내용이고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황재간 지엘라파 회장은 성함이신 거 봅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러시아 당국이 이달 말까지 우리가 만든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부펀드 RDIF가 통보했다. 근데 외신에 따른 날짜가 14일이네요. 그죠? 조금 뭔가 예전에 있었던 기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느낌이 좀 듭니다. 러시아가 생산 공정을 검토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백신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서 RDIF는 올해 해외에서 약 7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러시아가 백신 우리의 생산 과정을 검증하기를 기다리며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의 첫 해외 생산 승인을 기념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엘라파는 이미 강원도 춘천시 소재 거두농공단지 내 백신 생산 라인에서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을 최소 1000만 회분 생산에 저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정했다. 그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지엘라파의 회장인 황재간 씨에 따르면 이 러시아 일회용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수출 승인을 전세계 최초로 받을 것이다. 이게 딱 세팅이 되면 결국에는 한국 코러스에 지분을 투자한 EID 한 100억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게 어쨌든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조금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화전기가 김정은 여동생이죠. 김여정의 어떤 그 종전선언에 대한 화답 내 이슈로 슈팅 아닌 슈팅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물론 밀렸지만 오늘 EID가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윗골이 달린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이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덜 드리겠고, 이제 일봉입니다. 그죠? 일봉을 보면 싹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일봉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히스토리를 본다면 그 주식의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300이평선이라는 장기평선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이 EID라는 주식이 뭐 어떤 이슈와 알게 모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300이평선을 뚫기 시작했고요. 뚫고 나서 지지가 되니까 강하게 쌍봉 만들고 내려왔고, 다시 지지가 되니까 큰 3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완전히 밑으로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서는 쭉 흘러갔는데, 어쨌든 그런 변동성이 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얼마 전 9월에 이렇게 302평선을 터치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거의 터치하는 흐름이 지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야 된다는 명분은 이슈가 좀 남아있다라는 것과 그동안의 OBV 차트를 통해서 본 수급의 이탈 혹은 수급의 유입 여부를 보니 OBV 차트를 통해서 가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어찌됐건 강한 이 수급의 이탈은 없었다.
라는 점이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주식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갭을 형성하면서 갭을 띄우고 갭에 의해서 뭐 밀리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갭을 메우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갭은 항상 메우게 되어 있다는 점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도 갭 메우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주식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남겨졌던 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의 갭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시일에 좀 메이크업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과 아울러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그 이제 신규 상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아무런 이슈가 없이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만한 정말 재미없는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요.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어떻게 될까? 2차전지일까? 화장품일까? 코로나19 스푸트니크 V 백신일까? 아니면 이화전기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이슈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다른 이슈일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 무언가 좋은 흥미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좀 강한 드라이브로 걸릴 수가 있고, 22평선을 돌파하는 시도와 함께 600원에서 650원 정도를 뭔가 강한 흐름이 나온다,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또 굉장히 좀 세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302평선을 깨버리면서 쭉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쨌든 살짝 좀 고개를 들었고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1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줬고, 아주 바닥권에서 살짝 이제 스토캐스틱상으로 머리를 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과매도권을 탈피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들고 갈 때는 스토캐스틱상으로 한 80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과매수권이 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서요. 그리고 나서 우선은 윗골을 좀 달았는데요. 다행인 것은 개인이 좀 털렸습니다. 뭐 수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개인이 털린 것 같습니다만은,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이 6억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투신이 조금 들어와주면서 약간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들어와주는 흐름이 있었고, 외국인은 거의 프로그램 매수, 품매를 통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MTS를 통해서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식 그 M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그 수급에 있어서의 방법은 뭐 거래원을 본다든지 체결 창을 보면서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어쨌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고 있고가 보여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라고 보면 이게 상승을 해도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수급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이슈는 뭐 그저 그런 이슈였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다행히도 12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좀 양봉이 나와줬고, 물량을 조금 소화해주는 영망치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시간외 단일가에서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뭐 그 논현동 땅에 대한 이 EID의 투자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슈가 있었고, 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악재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그걸 반영하듯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조금 뭐 1.14% 빠졌습니다만은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흐름을 보면 뭐 그 이슈 때문에 강하게 많이 밀리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흐름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이죠. 네. EID가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 이거는 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 논현동 토지대금 잔금 납부를 위한 단기 차입이기 때문에 뭐 대출받아서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래서 이거는 큰 저는 이슈는 아니고 이미 노출된 재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크게 악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을 일으킨 재료가 정말 그냥 별 이슈가 없는 재료, 스푸트니크 V 라이트에 대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라이트의 정말 그 수출 승인을 세계 최초로 받아야만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한 번에 강한 슈팅이 이어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바로 그냥 한번 크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밀려버릴지는 저 이슈가 우선 발표가 나고 시장의 흐름이나 수급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 조정도 좀 이때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죠. 700원 거의 가까이 돼서 한 600원 정도 라인에서 400원까지 거의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이 삼각수렴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뭐 어센딩으로 보면 요 정도, 어센딩 이런 트라이앵글의 어떤 흐름들을 깨버리고 나서는 제대로 한 번도 나오질 않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나갈 분들은 얼추 다 매도를 하고 이미 손절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강성주주분들만 좀 남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워낙에 강하게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22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그림을 만들어 가야만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조금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가 됐던 이런 흐름들 속에서 뭐 가급적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대에서의 매도보다는 조금은 기다려보는, 이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저는 한 75 정도에서 80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이 한번 나오면 꽤 강한 상승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죽어서 힘을 좀 웅쭉하고 있는 느낌. 다만 재물을 가지고 아주 재미없는 장난을 많이 치는, 좀 그런, 장난친다라는 것이 뭐 의도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자꾸만 땡기는 이제 그런 것으로 어쨌든 회사가 지금 뭐 좀 이렇게 행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라면 반대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하기 위한 강한 좀 드라이브나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흐름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흐름이 나와주진 않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22평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뭔가 흐름이 나오면 그때가 조금 더 유심히 볼만한 자리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요일 어쨌든 EID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하락분을 제외하더라도 4%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22평선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지 내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수시로 좀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뭐 응원의 댓글, 아울러서 영상 하단의 하트, 땡스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